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배려다. 나는 정말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닌데 말재주가 없어서 자꾸만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저는 너무 솔직해서 탈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죠. 저는 성격이 안 좋아요. 일단 화가 나면 험한 말이 나오죠. 그런데 화가 진정되고 나면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조차 못해요.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식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런 말들은 대화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둘러대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겐 요구사항이 많다. 그들은 늘 미성숙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해달라고 강요하면서 잘못은 고치지 않는다. 이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다음에 3가지 상황을 통해 말하기의 중요성을 이해해보자. 말하기는 기술이라기보다는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에 가깝다. 어느 커플의 대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연애 중인 남녀 커플이 있다.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다. 자기는 지금 창업 초창기잖아.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자기 상황을 놓고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을 것 같아. 이럴 때 남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쁜 말투. 지금은 나도 돈이 없어. 내가 만족 못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평범한 말투. 지금은 초창기라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해서 그래. 나도 자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 끌리는 말투. 약속해.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선물해줄게. 잠시만이 힘든 시기를 나와 함께 견뎌주지 않을래? 이 3가지 대화를 통해 우리는 끌리는 말투와 아닌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아울러 3명의 얼굴과 품성까지 엿볼 수 있다. 먼저 나쁜 말투로 대응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다. 이는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선택적으로 무시하면서 창업에 대한 자신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상대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평범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가 불만을 가진 걸 알지만 현재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생각은 없다. 끌리는 말투로 대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입에 발린 말로 허황되게 미래를 꾸며내지 않으면서 상대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간주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이 관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평소 그가 품고 있는 포부와 그녀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다. 부팀장에서 제외된 한 명 이전에 내가 겪었던 일이다. 같이 일하던 팀 안에서 부팀장을 뽑아야 할 일이 있었다. 평소 눈여겨보던 팀원이 2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1명만 진급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 2사람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 후 어느 정도 생각을 거친 뒤에 한 사람을 승진시켰다. 그러자 진급하지 못한 팀원이 나를 찾아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팀장님과 함께 일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팀장님처럼 공정하고 똑똑하신 분이 어째서 입만 살아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실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던 그는 우리 팀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을 듣고 나자나는 정말 솔직하게 그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물었다. 자네, 박 부팀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결코 제가 그에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 실적이 절대 그에게 뒤지지 않고 둘째, 동료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팀원들과 충돌이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셋째, 그는 말과 생각만 많고 실제로 이뤄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평소 과묵한 성격의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나를 찾아와 입을 열었을지 훤히 보였다. 그런 생각을 한 지 꽤 오래되었지. 그동안 그 생각으로 자신을 많이 괴롭혔겠군.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던 그도 내가 이렇게 말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게 박 부팀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해왔다. 자네의 업무 능력은 나도 인정하네. 박 부팀장도 자네의 도움 없이는 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박 부팀장이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네. 만일 내가 그래서 그를 승진시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이에도 신뢰가 없는 거겠지. 그런데 박 부팀장에 대한 자네의 생각을 조금만 각도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첫째, 두 사람의 실적이 비등하다는 건 박 부팀장의 업무 능력도 자네만큼 뛰어나다는 말이겠지. 둘째, 그가 동료들과 충돌이 있었다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야. 자네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나는 지금 자네가 얼마나 억울할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네. 평소 자네는 동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많은 경우 자기 생각을 굽히고 기꺼이 더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를 짊어졌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자네처럼 인간미를 중시하는 사람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더욱 수동적이게 되고 억울한 마음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결코 자네에게 좋은 일이 아닐 테지. 셋째, 자네 눈에는 박 부팀장이 평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정신없이 많이 내고 말만 많은 사람으로 보일 테지. 하지만 표현하는 건 역시 일종의 리더십이라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에게 그 아이디어를 프로젝트화할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어. 그가 이 팀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그도 이제 리더가 되었으니 팀원들과 함께 더 많은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왜냐하면 종은 리더란 자신의 할 일을 상사에게만 보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팀원에게 알려주고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거든. 박 부팀장은 평소 이런 종류의 훈련과 연습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지. 다만 이렇다 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그는 차분히 내 말에 귀 기울였다. 그러고는 나의 솔직함에 고마움을 표했다. 배려심이 많은 그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다. 곧바로 그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와 박 부담장을 도울 것이 몇 팀 안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친구 말을 잘한다는 것은 때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가 아는 한 친구는 한동안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다. 들리는 바로는 그의 아내가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몰래 해외로 도주했다고 했으며 그 후 둘은 이혼을 하고 제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나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이 그를 만나 술을 마셨지만 아무도 그 일에 관해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먼저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힘들긴 했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재정적으로 손해본 건 없으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 정도는 있어. 그의 말에 다들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그날 밤 친구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우리 집에 찾아와 비통한 눈물을 흘렸다. 그날 나는 그가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긴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단 그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돈을 조금 빌려주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떠나는 그를 배웅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나는 그 친구가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그가 정함과 이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가장 시리에 빠져 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모든 일을 전부 말하지 않는 것도 말을 잘하는 것에 속한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고객이기도 했다.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면 고객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압력을 넣게 될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당시 수중에 돈이 조금 있던 나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이다. 나는 그를 신뢰했고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곧 생활력이 강하고 삶을 지혜롭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익을 얻어낸다. 또 시리에 빠져 있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말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자신과 타인에게 힘을 준다. 나는 정말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닌데 말재주가 없어서 자꾸만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저는 너무 솔직해서 탈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죠. 저는 성격이 안 좋아요. 일단 화가 나면 험한 말이 나오죠. 그런데 화가 진정되고 나면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조차 못해요.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식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런 말들은 대화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둘러대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겐 요구사항이 많다. 그들은 늘 미성숙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해달라고 강요하면서 잘못은 고치지 않는다. 이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다음에 3가지 상황을 통해 말하기의 중요성을 이해해보자. 말하기는 기술이라기보다는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에 가깝다. 어느 커플의 대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연애 중인 남녀 커플이 있다.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다. 자기는 지금 창업 초창기잖아.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자기 상황을 놓고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을 것 같아. 이럴 때 남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쁜 말투. 지금은 나도 돈이 없어. 내가 만족 못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평범한 말투. 지금은 초창기라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해서 그래. 나도 자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 끌리는 말투. 약속해.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선물해줄게. 잠시만이 힘든 시기를 나와 함께 견뎌주지 않을래? 이 3가지 대화를 통해 우리는 끌리는 말투와 아닌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아울러 3명의 얼굴과 품성까지 엿볼 수 있다. 먼저 나쁜 말투로 대응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다. 이는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선택적으로 무시하면서 창업에 대한 자신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상대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평범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가 불만을 가진 걸 알지만 현재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생각은 없다. 끌리는 말투로 대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입에 발린 말로 허황되게 미래를 꾸며내지 않으면서 상대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간주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이 관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평소 그가 품고 있는 포부와 그녀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다. 부팀장에서 제외된 한 명 이전에 내가 겪었던 일이다. 같이 일하던 팀 안에서 부팀장을 뽑아야 할 일이 있었다. 평소 눈여겨보던 팀원이 2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1명만 진급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 2사람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 후 어느 정도 생각을 거친 뒤에 한 사람을 승진시켰다. 그러자 진급하지 못한 팀원이 나를 찾아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팀장님과 함께 일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팀장님처럼 공정하고 똑똑하신 분이 어째서 입만 살아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실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던 그는 우리 팀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정말 솔직하게 그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물었다. 자네, 박 부팀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결코 제가 그에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 실적이 절대 그에게 뒤지지 않고 둘째, 동료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팀원들과 충돌이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셋째, 그는 말과 생각만 많고
실제로 이뤄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평소 과묵한 성격의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나를 찾아와 입을 열었을지 훤히 보였다. 그런 생각을 한 지 꽤 오래되었지. 그동안 그 생각으로 자신을 많이 괴롭혔겠군.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던 그도 내가 이렇게 말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게 박 부팀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해왔다. 자네의 업무 능력은 나도 인정하네. 박 부팀장도 자네의 도움 없이는 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박 부팀장이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네. 만일 내가 그래서 그를 승진시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이에도 신뢰가 없는 거겠지. 그런데 박 부팀장에 대한 자네의 생각을 조금만 각도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첫째, 두 사람의 실적이 비등하다는 건 박 부팀장의 업무 능력도 자네만큼 뛰어나다는 말이겠지. 둘째, 그가 동료들과 충돌이 있었다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야. 자네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나는 지금 자네가 얼마나 억울할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네. 평소 자네는 동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많은 경우 자기 생각을 굽히고 기꺼이 더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를 짊어졌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자네처럼 인간미를 중시하는 사람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더욱 수동적이게 되고 억울한 마음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결코 자네에게 좋은 일이 아닐 테지. 셋째, 자네 눈에는 박 부팀장이 평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정신없이 많이 내고 말만 많은 사람으로 보일 테지. 하지만 표현하는 건 역시 일종의 리더십이라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에게 그 아이디어를 프로젝트화할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어. 그가 이 팀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그도 이제 리더가 되었으니 팀원들과 함께 더 많은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왜냐하면 종은 리더란 자신의 할 일을 상사에게만 보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팀원에게 알려주고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거든. 박 부팀장은 평소 이런 종류의 훈련과 연습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지. 다만 이렇다 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그는 차분히 내 말에 귀 기울였다. 그러고는 나의 솔직함에 고마움을 표했다. 배려심이 많은 그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다. 곧바로 그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와 박 부담장을 도울 것이 몇 팀 안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친구 말을 잘한다는 것은 때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가 아는 한 친구는 한동안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다. 들리는 바로는 그의 아내가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몰래 해외로 도주했다고 했으며 그 후 둘은 이혼을 하고 제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나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이 그를 만나 술을 마셨지만 아무도 그 일에 관해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먼저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힘들긴 했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재정적으로 손해본 건 없으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 정도는 있어. 그의 말에 다들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그날 밤 친구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우리 집에 찾아와 비통한 눈물을 흘렸다. 그날 나는 그가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긴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단 그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돈을 조금 빌려주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떠나는 그를 배웅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나는 그 친구가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그가 정함과 이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가장 시리에 빠져 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모든 일을 전부 말하지 않는 것도 말을 잘하는 것에 속한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고객이기도 했다.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면 고객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압력을 넣게 될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당시 수중에 돈이 조금 있던 나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이다. 나는 그를 신뢰했고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곧 생활력이 강하고 삶을 지혜롭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익을 얻어낸다. 또 시리에 빠져 있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말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자신과 타인에게 힘을 준다.